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미국 시장 점검 좀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다우 산업지수는 33,117.60, 0.35%, 어느 정도 241선을 지지받고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늘 얘기 드렸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마의 이 검정색 굵은 241 이동평균선이 이탈되고 다시 돌파되고 지지받는 그런 국면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 241에서 코스닥도 뭐 공방을 하고 있지만 일단 241이라는 선이 뭔가 돌파되고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봤을 때 1년 평균 가격 여기서도 돌파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추세를 유지하다가 붕괴되고 나서 또 한 1년 정도, 지금 1년 반 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 한 1년 반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이제 슬슬 또 돌파의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뷰도 조금씩 저도 신중함의 함정에서 빠져 있던 제가 그 함정에서 하나씩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셀트리온도 지금 뭔가 획기적인 좀 변화가 좀 오늘 있긴 있었죠. 서정진 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대변혁 혁신이죠, 이것도.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박지성이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예. 지금 박지성이 국가대표에 돌아올 수는 없죠. 그 축구는 그거 경제랑 경영이랑 완전 다르니까요. 예. 몸이 못 따라갈 겁니다. 명현만인가? 지금 뭐 이종격 투기 어제 뭐 며칠 전에 경기를 했는데 젊은 친구랑 경기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런 게 또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투혼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아까도 이제 요거 영상 찍기 전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의 인터뷰를 좀 읽어봤는데 그리고 쭉 차트들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오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오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너와 CEO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예, 오너냐 나의 주인과 집사와의 차이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대주주 지분율이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은 어쨌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정진 회장 거다. 그래서 뭐 자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자연 승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이세 뭐 경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면 경영 체제라 하더라도 다 아들들이 경영하는 거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결국 자사주 매입하고 또 자사주 매입을 했죠. 가격 살 때. 그 다음에 합병하더라도 뭐 쇼커버 들어오도 어쨌든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 거고 아들 거다. 결국 그게 오늘 또 확신을 또 주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어쨌든 뭐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높은 주식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쨌든 망가지더라도 우리보다 주인이 더 망가지니까 걔네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코스닥 기업들도 조그만 회사를 사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이면 웬만해서는 상장 폐지 잘 안 됩니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지분율이 뭐 15에서 20% 이하인 종목들에서 사건 사고가 자꾸 나는 거죠. 주인이 그거 다 잃어도 이미 다 해먹은 주식들인 거죠. 이미 작전해서 다 해먹고 본전 다 뽑고 나온 주식들인데 뭐 망가지든 말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어떤 지금 현재 240일을 돌파하면서 이제 뭔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다시 240일을 지지받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지받느냐 지지받지 못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 나스닥이 한번 이탈되었다가 다시 금리 이슈가 나오면서 0.25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 0.5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가 우리도 놀라고 미국도 놀라고 다 놀랐죠. 그래도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매파적인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비둘기파적인 흐름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이 눌림목이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도 문제는 어떤 종목들은 여기서 13% 지수가 올라갈 때 100% 올라간 종목이 있고요. 여기서 13% 올라갈 때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정에서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5% 나는 기간에서 마이너스 10% 20% 난 종목이 있고 오히려 횡보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참 묘미죠. 참 그 부분이 저도 늘 어렵습니다. 지수는 그 셀트리온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던 그런 멘트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뭐 종토반에 좀 이게 나왔죠. 보십시오. 나스닥 원 리조츠라는 회사는 나스닥 지수가 빠졌는데도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신고가가 나왔죠. 지금 현재. 이건 뭐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뭐 그다음에 또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MGM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걸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참 어렵지만 지금 코카콜라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안 나온다. 셀트리온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안 나온다. 이러다가 신저가 나오거든요. 노바티스 반등 나오는데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기대심으로 살려고 할 때 기관들은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까 신고가 나는 종목은 시장이 올라올 때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의외로 실적이 선방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그럭저럭 여러분이 걱정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기관 투자자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현실로 이제 드러나서 주가가 반등 나올 때 더 강한 반등, 지수보다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쏠림 현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매수하고 기관 투자들끼리 정보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보고 또 추종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 이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더 하락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안 좋게 보고 투매가 나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서 던져버리니까 언더슈팅이 나오는 거고요. 예,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 사고 싶은 종목이 분명히 좋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상승하니까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주식시장인데 오버슈팅만 쫓아가다가는 끝물일 수도 있고 언더슈팅을 쫓아가다가는 지하 3층이 끝인 줄 알았는지 지하 10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시장의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오늘도 수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수영을 한지 3월 4일이니까 딱 12월 마지막 날 시작했으니까 1월, 2월 딱 2달 정도 했네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축구에 좀 집중을 하다가 오늘 수영을 좀 갔다 왔는데 지금 수영 자유형 50m가 기록 20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수영을 이제 저병, 평영, 자유형 다 이제 할 줄 알게 되다 보니까 약간 루즈해지고 시간이 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지루하고 계속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재미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축구는 뭔가 번쩍번쩍하고 막 몸싸움도 하고 막 패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한데 수영은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계속 하면서 왔다 갔다 혼자 왔다 갔다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혼자만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독하면서도 재밌긴 하면서도 또 약간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런 찰나에 우연히 이제 지금 세계 신기록 얼마야 하고 딱 봤는데 21초 뭐 어쩌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나는 몇 초가 나올까 50m를 이제 혼자 해봤죠. 했는데 죽을 만큼 했는데 50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육상으로 치면 세계 신기록이 9초대인데 제가 막 14초 정도 나오겠죠. 지금 뛰면
14, 5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00m를 완주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학교 때 한 13초 정도 뛰었으니까 지금 한 16, 7초대 안 뛰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주식도 똑같은 거죠. 그걸 계속 매일 보면서 어차피 내가 이거 내일 주가 예측하지도 못하는데 난 이걸 왜 보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거대로 차트대로 안 가는 건 나 알고 있는데 왜 또 차트를 보지? 그 다음에 실적대로 안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또 난 실적을 보지? 경제시장대로 안 가는 거 알고 있는데 난 또 왜 경제시장을 맨날 체크하지? 미증시 흐름대로 국내 증시 100%안 움직이는데 또 왜 미증시 보지? 매일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끊임없이 실수를 하면서도 또 실수를 하고 축구도 마찬가지 실수의 게임이거든요. 누가 덜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작게 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판가름 나기도 하는데 결국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팀이 한 골도 못 넣고 실수를 10번 하다가 한 번 실수 안 했을 때 골 넣으면 이기는 그게 이제 축구의 어떤 공이 둥글다라는 묘미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렇게 부단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수없이 낙숫물의 속담처럼 뭔가 그 작은 물방울 하나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거 하나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저도 끝없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주식도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업종이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차트들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그냥 슥슥 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뭔가 힘들구나. 지금 뭔가 그러니까 파도가 지금 거친 쪽이죠. 이쪽은 뭔가 지금 순탄한 쪽이 아닌 거죠. 뭔가 좀 이쪽은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쪽인 거죠. 계속. 근데 뭔가 주가가 이제 쭉쭉 뽑아 나올 때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뭐지? 이런 아이들은 좀 뭔가 추세가 괜찮은데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흐름이 위가 좀 열려 있고 뭔가 주가의 움직임이 가볍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제 GM 모터스도 얘네들이 조정을 받고 바로 올라오네. 이런 형상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한 열흘 조정 받다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쭉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배열에서 이제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시세를 쭉쭉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여러분들도 뭐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차트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이런 경우죠. 원 리조트 뭐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차트를 만드는 형성하는 기업들을 보면 낯이 익죠. 이런 종류의 과거의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그냥 삼성 SDI, 뭐 2차전지, 뭐 전기차 이런 종목들에서 요런 국면들을 많이 봤었던 거죠. 요 국면을 지나고 주가가 오버슈팅 되던데 뭐 쉽게 말하면 코로나 관련주들 정배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일목기념표 전액스팬 양봉 주가 캔들 5일선 11선 타고 쭉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계속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오버슈팅이 막 5% 10% 쭉쭉 뽑아 나옵니다. 상한가 가고 여기서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근데 꺾이면 어떻게 해? 꺾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담그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기관들이 계속 보시면 여기 갭 상승 떨어질 때도 갭 하락하는 게 위험하지만 상승할 때도 갭 상승하면서 또 고점 돌파하는 아이들이 계속 치고 나가거든요. 저도 쭉 봅니다.
비자 이런 것도 좀 흐름이 나쁘지 않죠. 요것도 뭐 마찬가지. 보잉, 뉴욕 보잉. 비행기도 계속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타니까 만들겠죠. 찍어 만들겠죠. 그동안에 한 3, 4, 5년 코로나 터지고 죽 썼잖아요. 그렇죠? 죽 쓰고 이제 뭔가 이 암울했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온 듯한 이 아픈 조정도 빨리 겪고 바로 또 회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좋죠. 이게 존슨존슨. 이게 제가 무슨 종목인지 모르고 봤는데 안 좋죠 했는데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이게 안 좋죠. 이게 올라오다가 밀리잖아요. 이런 게 장중에서도 치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매물이거든요. 그동안 안 좋게 봤던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면 정리하고 있는 화이자 뭐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음봉이 나오고 치고 나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조정받았던 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답답하게 가는 거죠. AT&T 뭐 통신 쪽 뭐 우리나라 그쪽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금융, 증권, 노브로디스크 뭐 신약이 하나 나오려나 봅니다. 이제 근데 업종을 이겨내는 MGM 리조트도 마찬가지네요. 뭐 업종을 이겨내는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신약 하나 나와버리면 다 필요 없죠. 특이하죠. GE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국 내내 그 전에 맨날 신저가 2018년부터 신저가 하다가 뭔가 지금 새로운 모습 납니다. 이러면 이제 로봇 쪽이 또 이제 갑자기 가전 로봇 뭐 생뚱맞게 GE에서 신형 뭐 미래를 준비하는 로봇들이 이제 뭐 서빙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 웃기죠. 우리도 LG전자가 또 갑자기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가전제품, 가전 로봇 전문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둬야 되겠죠. 우리나라 주식들도 오늘 저도 쭉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삼성그룹주부터 쓱 이렇게 삼성전자는 뭐 나중에 뭐 로봇 시대가 되면 가장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삼성 SDS 이런 쪽은 결국에는 IoT, 3월 인터넷 IoT나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래가 밝죠. 반도체 쪽도 뭐 LG전자도 의외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로봇 쪽이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LG화학, 에코프로이 완전 미친 주식처럼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면면을 들어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계속 추이가 뭔가 이렇게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개별적으로 아닌 종목들도 있고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뭔가 이제 새로움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비슷하네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느닷없이 또 더 슈팅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드렸던 그런 차트인데 이건 이제 약간 손을 대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거죠. 뭔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기대감, 상장성 기대감으로 그냥 기관들이 뭔가 쭉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네요. 외국인 장난쳐놨네요. 수급으로 끌어올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붙게 하면 여러분한테 팔아 먹어야 되니까 늘 얘기해드렸던 주식은 상승하는 걸 보고 개인 투자자는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대감이 이제 내러티브 전략 앞으로 우주 시대 그다음에 뭐 무인 항공 시대 뭐 그다음에 항공 뭐 택시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이제 더 쏟아 나와질 겁니다. 뭐 로봇 뭐 이러면서 신고가 돌파하고 막 10만 20만 원 막 돌파하고 막 신고가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12만 돌파할 때 막 20만 원 막 만들면 그때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사죠. 이제 30만 40만 원 간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10만 원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흐름이 지금 당장은 지금 붙기에는 무섭지만 나중에는 기관들이 장난치면 좀 시세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저도 저런 걸 쫓아가질 못해요. 안타깝지만 쫓아가면 또 물릴 것 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무서우니까 못 쫓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저기서 시세가 나옵니다. 현대일렉트릭 똑같잖아요. 지금 뭔가 전기차, 전기 로봇, 뭔가 로봇도 다 전기 제품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상상 속에서 그들은 미리 선점해서 사고 있고 나중에 뉴스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사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JYP 엔터 뭐 이것도 예전에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이 흐름이 비슷하죠. JYP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 쭉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사놓은 거잖아요. 이 웃긴 거죠. 이게 수급을 만들고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것들도 다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다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거다.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진짜 구멍가게죠. 그냥 딱 차트가 예쁘니까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미리 차트를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해놓고 딱딱딱딱 표시해 놓은 게 아니죠. 그냥 띵 보다가 이런 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저렇게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저런 것들만 예를 한 10개 정도 모아서 투자를 하면 역배열되어 있는 거 10개 모아서 나중에 10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2, 3개월 정도 지나서 수익률 체크해보면 저렇게 쭉 뽑아 있는 아이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이잖아요, 얘는 왔다 갔다 하네. 아직 차트가 뽑아져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트들이 이제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 시세를 주는 쪽이 업종이 또 항상 있다. 이제 지금 트렌드가 이런 쪽이다. 뭐 자꾸 로봇 쪽과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쪽이 아닌 새로운 쪽, 계속 시장은 새로움을 추구한다.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한다. 해먹었던 것들, 많이 올라가서 떨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세를 내는 아이들을 주목하더라. 기관 투자자들은. 근데 그게 왜 앞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왜? 우리는 늘 올라간 걸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막 올라가기 직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찬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워서 그때는 사지를 못합니다. 조정받으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완전 쭉쭉 뽑아져 나오면 이제 그때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진 걸 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싸게 저가에 매수했으니까 이제 V자 반등 나오겠지 하지만 그건 또 웬걸 계속 신저가를 내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기업이 알차고 튼튼하면 회복을 하기도 하죠. 그걸 이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점 매수도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도 아까 얘기 드렸던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뭔가 용기 있게 과감하게 투자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수익을 내려면 좀 과감할 필요도 있는 거죠. 완전히 바닥에 있는 아이들만 자꾸 손대는 것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면 제가 여기서 요러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늘 실수를 하고 늘 오류를 범하고 그러면서 저도 지금도 지금 새벽 이제 1시로 가고 있는데 눈을 감기 전부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주식을 보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주식이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절대 이 아이들을 만만하게 가볍게 보지 마시라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께 돈을 거저다 주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톡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스타일의 아이들이 아니다. 정말 전쟁과 같은 진짜
몸에 뼈를 깎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언제 올지는 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